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한국에 인출한 테무는 중국 직구 플랫폼 절대 강자인 알리보다 더 무서운 성장세로 한국 시장을 침투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국내 이용자 수만 40% 가까이 증가하며 알리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성장세 못지않게 과장 광고, 발암물질 검출, 개인정보 활용 등 논란도 커지고 있죠. 전 세계를 휩쓰는 테무 쇼크,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중국 이커머스 테무의 공습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그리고 김종갑 인천재능대학교 유통물류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 저희가 한번 이 방송에서 다뤘는데요. 갈수록 공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무가 무섭다는데 김종갑 교수님, 특히 이용자들이 테무를 주목한다는데 테무의 우리 시장 침투 속도 얼마나 빠른 겁니까 지금?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토론할 때만 해도 네. 테무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그 활용 그 수에 있어서 네. 4위였는데 4위. 3월 달에 이제 예. 3위로 올라왔습니다. 한 달 만에. 그 약 248만 명이 또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월 달에 5위, 예. 2월 달에 4위, 3월 달에 3위. 그럼 다음 달에는 2위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예. 60만 명 채 차이가 나질 않아요. 이 정도 속도 같으면 예. 2위를 탈환하는 거는 뭐 금방이고요. 물론 이제 쿠팡에 비해서는 아직 그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더 무서운 거는 이제 그 테무가 국내에 오픈된 게 작년 8월이었거든요. 작년 8월. 그 당시에 33만 명 월간. 예. 그런데 지금 829만 명 3월. 음. 그러니까 이제 전방위적으로 지금 네. 한국 시장을 침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네요. 들어와서 네. 매달 순위를 바꿔가면서 알리까지 지금 곧 따라먹을 기세. 야, 곧 잡히겠어요, 알리도. 그렇죠? 이 속도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실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너튜브나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인터넷 하면 계속 테무가 계속 튀어오릅니다. 테무 광고. 네, 테무 광고가 테무 이용하라. 계속 튀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그냥 가입하면 그냥 드론을 준다, 뭐 이렇게 백팩을 준다, 뭐 이래가지고 계속 뜨기 때문에 계속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워낙 지금 여러 가지의 뭐 가입을 했을 경우 주는 게 많다 보니 한 번 가입해서 자기가 뭐 몇십만 원을 또 살 수 있는 쿠폰도 생기고 크레딧을 받으니까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뭐 의류 패션, 뭐 생활 자동차 용품, 특히 뭐 스포츠 레저 용품 같은 게 성장률이 테무를 통해서 정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테무의 공습이 지금 알리를 익스프레스를 추월할 정도인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테무가 훨씬 파괴력이 크다. 네. 네. 전체 글로벌 시장 전체로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알리의 턱 밑까지 왔는데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테무의 이 위상이랄까 이런 거. 지금 테무 같은 경우는 올 1월에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마존 다음으로 많은 활성 이용자 수를 확보를 했거든요. 아마존 다음으로. 예. 그 아마존이 이제 대략 한 6,400만 명 정도 되고 예. 테무가 5,140만 명이면 거의 턱 밑까지 따라온 셈이죠.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이제 테무의 그 전략이 과거에 우리가 그 중국이 그 전쟁에서 이제 전술을 펼 때 인해 전술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사람 인해 무리수로. 전술. 네. 지금은 이제 전해 전술이다. 이 돈을 앞세운 전술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예. 사실은 이걸 보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우리 그때 1991년에 걸프전에서 미국이 사용한 사막의 폭풍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사막의 폭풍. 예. 네. 그때 이제 이라크 그때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
공화국 수비대라 해서 65만 명의 최정예 부대와 네. 그리고 약 100만 명의 그 군사력을 보유한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가지고 예. 그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하니까 네. 유전 합부를 해서 이제 미군이 다국전으로 들어갔거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1월 19일 시작해서 2월 18일 43일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예. 실제로 지상군은 4일밖에 투입이 안 돼요. 그 전에 뭘 하느냐 있는 실탄을 다 쏟아본 거죠. 압도적 네, 무력을 토마호크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1,000대 이상 비행기가 출력해가지고 항공권을 탁장하고 네. 그러니까 이라크의 그 요충 방충망을 다 무너뜨려 놓고 마지막에 진출을 했죠. 예. 그런 생각이 들 그런 정도로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예, 태무가 지금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시장을 휘어잡기 좀 위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쩐해 전술이 아닐까. 전술이다. 제가 좀 데이터를 가지고 어. 좀 더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한번 좀 쳐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에 있을 때부터 네. 미국이 난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이 난리인데 그때도 이제 이게 이제 태무가 한국에 들어와서 야 이게 엄청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무섭습니다. 예. 지금 태무가 태생부터 태무는 중국 로컬 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무는 글로벌 시장을 보고 왔는데 특히 북미 시장,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됐습니다. 아, 태어날 때 처음에 글로벌 시장을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얘는 그러니까 알리가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한 1대1로를 따라서 러시아, 스페인 그러니까 이쪽으로 했다라면 10년이 넘었죠. 태무는 태생이 얼마 안 됐죠. 2022년 9월에 태어나자마자 네. 미국 시장 표현이 그랬으니까 만들어지자마자 미국 시장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2023 작년 태무 매출액이 전체 한 160억 달러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중에서 50% 이상이 다 미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럽, 중남미, 중동 지금 49개 국가에 지금 퍼져 있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한국 이야기인데 지금 미국 그 물류 정보 업체죠. 이 쉽매트릭스 자료에 의하면 지금 태무를 통해서 매일 한 180만 개 이상의 이 택배 물량이 미국 각지로 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미국으로 쏟아져. 네네네. 그러니까 180만 개 이상이 180만 개. 그래서 매일.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 지금 공화당 같은 게 공화당 민주당 다 관계없이 다 지금 이게 지금 단순히 지금 뭐 이런 그 이커머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은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슈가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지금 하나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 미중 그 안에, 갈등에?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 모른다. 예. 영국 같은 경우도요. 지금 최근에 뭐 매월 방문량이 한 1,100만 명이 넘습니다. 1,100만. 네, 지금 영국도 날린 거죠. 전 세계가 난리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다운로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한 작년 같은 게 3억 2천만 건인데 이미 아마존 제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성장을 하고 지금 올해 지금 태무가 지금 작년에 160억 달러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지금 태무 GMB를 이야기했을 때 지금 한 350억에서 한 400억 달러를 지금 전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도 이제 지금 한국 시장이면 뭐 태무에 뭐 지금 태무 코리아 법인도 만들었지만 국내 태무가 법인을 만들었죠. 법인 이름을 다르게 해서 만들었지만 웨일코 코리아라고 맞습니다. 만들었던데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체 방향성은 지금 뭐 북미 시장, 유럽, 중남미, 특히 중동에 더 포커싱을 더해서 아마 더 커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태무에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미국 시장을 2022년 9월에 2022년 그러니까 뒤집어 놨는데 네네. 모 회사가 핀두어도 예, 이 핀두어도죠. 핀두어도는 어떤 정체가 뭡니까? 이거 어떤 회사입니까? 이거? 핀드드가 이제 원래 그 중국은 예.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이제 부유한 도시거든요. 그 도시를 벗어나서 그 약간 시골에 가더라도 사실 인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고가품을 이용하기 힘든 굉장히 넓은 그 중저가 브랜드의 수요층이 있습니다. 거기를 겨냥해서 이제 핀두어도가 창업을 했고 최초에는 이제 농산물 유통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핀두어도가 아주 재미있는 방식을 도입했는 게 그 게임적 요소를 많이 가미를 했어요. 게임적 예, 요소. 예. 그러니까 이제 핀두어도 플랫폼에 내가 가입을 해서 뭐 배추 키우기, 무 키우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잘 키우면 쿠폰을 주는 겁니다. 할인 쿠폰을.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중국의 농촌 지역의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유통 단계를 다 배제하고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을 또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포화가 되고 난 뒤에는 우리 백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예 테무를 특화해서 해외 시장 진출 기업으로 만들어낸 거죠. 예. 이미 다 이게 상장도 돼 있죠. 네, 핀도도가 지금 뉴욕 증시 상장이 돼 있죠. 핀도도 홀딩스가 상장이 있는데 중국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이제 우리 공동 부유 나오면서 그 우리 특히 또 이 플랫폼 기업들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미국에 많이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핀도 홀딩스가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 한 50%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핀도 홀딩스는? 예, 예. 그러니까 핀도도가 이제 쉽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역 그러니까 농산물 그러니까 이제 농어민과 직거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핀도도 하면 그냥 공동구매 그리고 공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공구. 공동구매 사이트의 가장 대표 선수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자국 시장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규모 사이즈 때문에 미국 증시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고 거기서 시가총액 2천억 달러 넘어가는 돈으로 이 테무를 키우기 시작한 거죠. 예. 이 테무가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TMU의 이 이름이 Team Up Price Down입니다. 아,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Team 수는 올라가고 프라이스 다운입니다. 가격은 내려간다. 낮추고. 예, 그래서 테무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 핀도도가 이 테무를 전반적으로 키우는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죠.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확보해서 쓰고 있다는 게 지금 테무의 성장세인데 결국은 막대한 광고 아니겠어요? 네네. 작년이었습니까? 미국의 그 슈퍼볼에 직접 테무가 광고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광고전에 들어간 거죠, 그 네. 당시에. 어땠습니까? 당시 그 반응이. 일단 슈퍼볼 한 경기에 무려 545번의 광고비를 지출했고요. 540억. 예. 작년 23년 한 해만 해도 약 2조 6천억을 광고비로만 썼어요. 예. 이게 핀드드가 총 그 운영비의 거의 84%를 광고비로 집행하는 그러한 방식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적자가 나겠죠.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쪽에서는 계획된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적자. 그건 이미 알고 시작한 거고. 예. 아까 그 우리가 폭풍의 작전에서 사막의 폭풍에서 나와 있듯이 예. 그렇게 해서 그게 공짜 점심은 없거든요. 그럼 전쟁이 끝나고 난데 미국은 예. 결국은 쿠웨이트 유전과 이라크 재건 비용을 확보를 하죠. 그렇듯이 지금 테무가 이런 전략을 펴고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면 그 흑자 속도는 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구조가. 좀 실제로 그러네요. 이제 핀드드가 2022년 이후에 흑자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작년만 해도 무려 11조 이상의 순이익을 이제 발생을 시킨 상태거든요. 예. 그러한 실탄을 가지고 테무에게 이제 그러한 전략적 판단을 해서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 그 이커머스 업계 혹은 플랫폼 기업들이 쓰는 비즈니스 용어가 있는데 중국어로 예. 그걸 샤오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샤오첸. 돈을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예. 지른다는. 그래서 이제 시장 선점효과, 파급화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경쟁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자를 이게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 테무가 이 초저가 전략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아까 말한 어떻게 나와요? 예. 첫 번째는 이 테무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를 해주는데 제품 의류 같은 경우는 25에서 30%의 보조를 해주고 누구한테 보조를 해줘요? 예, 그 셀러들한테. 아, 파는 사람한테 셀러한테 주고? 배제를 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제품마다 가격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두 번째가 비슷한 제품을 이제 워낙 지금 테무가 글로벌하게 나가니까 많은 셀러들이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셀러들이 서로 경쟁을 시켜버립니다. 셀러 입찰을 간의- 시켜버립니다. 셀러 간의 경쟁. 네. 그럼 더 가격 그러니까 제품도 보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더 싼 셀러가 들어오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더 많은 셀러가 들어오고 경쟁 붙으면 네. 가격은 더 싸질 수밖에 없다. 팀업 프라이스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조금도 주고 가격 경쟁을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알리도 같은 이커머스도 똑같을 텐데 그런 전략을 쓰고 광고비를 쏟아붓고 가격 최저가로 갈 텐데도 불구하고 테무가 더 빨리 가는 알리와 다른 면에서 어떤 면에서 다른 건지가 조금 궁금해요. 알리는 지금 테무가 하는 것처럼 보조금 형태로 하지 않습니다. 붙이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가격만 보시면요, 알리가 테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격만 보면 네, 오. 네. 그러니까 알리와 테무의 경쟁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알리는 막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물류적인 장점을 갖고 있죠. 물류. 자체 물류를 하기 때문에
테무는 우리가 말하는 third party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물류업체를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방식이나 기본적으로 이커머스가 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풀필먼트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알리하고 테무하고는 다르다. 알리가 테무를 따라올 수 없다. 진출 지역도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는 똑같이 보지만 알리가 글로벌할 전략과 테무가 글로벌한 전략은 서로가 완전히 다 겹치지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알리가 테무한테 게임도 안 됩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 그 차이가. 예,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지. 알리가 먼저 들어오고 또 물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크죠. 네, 교수님. 이게 가격 그 결정 정책 방식이 예. 테무 알리가 좀 다르죠. 그 테무는 쉽게 말해서 이제 중국의 현지 업체들은 소말리아 해적이다. 예. 소말리아 해적처럼 소말리아 해적처럼. 엄청나게 이제 단가를 후리치는 정책을 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결정권이 예전에 우리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넘어왔다가 지금은 플랫폼으로 넘어온 상태거든요.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테무인데 테무는 자기들이 이제 현지 생산업체에게 그 납품한 단가를 결정해줘요. 예. 그걸 이제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아라. 왜냐하면 중국이 어차피 이제 세계의 공장이니까 무수히 많은 현지 생산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단가에 맞춰내는 업체가 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낮을 수밖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쟁을 우리 백 교수 말씀처럼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플랫폼이 장사가 되니까 경쟁을 또 붙여서 단가를 또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또 테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미리미리 합니다. 수요 예측. 예, AI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그 재고를 줄이고 그러한 그 측면에서도 단가를 줄이고 그다음에 물류 비용에서도 그 중국 내 물류 비용은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예. 그다음에 물론 이제 뭐 유통 단계를 다 없애고 예. 직접 그 현지 생산업체와 거래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가격 인하 폭을 가지고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펴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핀두드에서 이제 확실하게 지원을 하니까 지원. 계획된 적자 기간 동안은 적자를 봐도 좋다는 전략이 AI 그 차이를 알고리즘은 모든 기업들은 다 하거든요. 예. 그 아까 지금 알리도 하고 쉬인도 하고 다. 그 AI 알고리즘 제일 잘하는 데가 쉬인인 거고. 쉬인, 의류 쉬인이 위주의 제일 잘하는 플랫폼 거고. 쉬인. 지금 이제 셀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핀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테무가 생겨나면서 일단의 반의 셀러는 핀도도에 있는 것을 그대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셀러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희도 글로벌 한번 팔아볼래? 이렇게 해서 반이 들어왔고 또 셀러들이 들어온 것들이죠. 그래서 알리와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고 알리는 손해보면서까지 하진 않죠. 지금 테무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적자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근데 계속 지금 뭐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계속 쏟아붓는 겁니다. 그렇기 현재 때문에 계속 테무는 적자 상태인데. 적자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적자고 맞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취합하고 제가 미국에서 관련 인터뷰를 해봐도 지금 이제 전체 보면 그렇게 팔아도 한 35, 40은 적자가 날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너무 싸게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싸게 하면서 광고를 쏟아보면 적자가 계속될 텐데 적자가 우선 지속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워낙 가격을 싸게 셀러들한테 요구하면 품질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용자는 늘어나고 활성화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지. 네네. 그 실질적으로 소비자 불만 건수가 증가하는 것도 맞고요. 예. 근데 이게 좀 상대적으로 또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실제로 그 분명히 소비자 불만 건수 증가한 건 맞아요. 예.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3배 가량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올 1, 2월이 작년의 절반까지 또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전체 이용자 수, 전체 거래 규모 보면 상권 또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다는 또 이야기가 나와요. 전체 이용자 그러니까 그게- 수분에 비교해서 본다면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테무가 현지 생산업자에게 정책을 펼 때 초저가 정책 플러스 예. 또 강력한 벌금 정책을 펴고 있어요. 벌금 예를 들어서, 정책. 예를 들어서 이제 하자나 반품이라면 5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가품을 팔다가 문제가 되면 1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벌금 예, 정책을 그렇게 펴라, 강력하게 이제 셀러들에게. 컨트롤하면서 예. 과거에 비해서 물론 좀 과거라고 그랬죠. 2022년, 2003년 넘어오면서 빈도수를 이제 줄여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이게 태무가 슈퍼볼 광고의 슬로건이 억만장자처럼 소비하라. 그러니까 이제 적은 돈이지만 네. 워낙 싸니까 몇십만 원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예. 그 소비를 하다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이 마치 중독성을 느끼는 것처럼 예. 재미를 느끼는 단계까지로 얘네들이 끌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네요.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워낙 이용자가 늘어나고 최저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되고 있는데 우선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 광고. 네. 터무니없는 과장 광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참을 수 없다.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또 개인 정보, 태무를 이용한 사람의 개인 정보가 구글이나 메타로 이게 넘어가게 돼 있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이렇게 활용하면 되느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그렇죠.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소비자권에 대해서는 네. 소비자의 불만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매우 이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합니다. 사용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없이 제품이 쏟아져 오는데 예. 그 셀러를 관리를 하고 지금 짝퉁이나 이런 것을 가품을 잡는다고 태무에서 하지만 그게 다 이게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만은 많아지는데 예. 그래서 문제의 핵심의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의 데이터의 관점이고 미국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예. 이 정보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라는 것들이죠. 어디로 흘러가느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의 전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왜냐하면 아까 그런 앵커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태무가 왜 이렇게 가지고 이것을 견뎌내느냐라고 어떻게 했을 견뎌내느냐. 때,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의 모든 게 커머스는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을수록 이 플랫폼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락인 효과로 인해서 더 많은 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는 부분이고 플랫폼의 영향이 크면 셀러는 더 많이 모일 것이고 이 플랫폼 왕국에서 이제 왕은 태무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태무는 일단은 사용자를 네, 쿠팡이나 11번가에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계속 하는 것이고 이걸 또 한 이유는 또 지금 중국에 남아도는 과잉 생산 제품들이 많거든. 이렇게 해서 떨이를 또 풀어야 떨이로. 됩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소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제품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재고로 뜰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중국 로컬 기업들 셀러들한테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혹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수출도 하고 있고 과잉 생산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네, 이제 정부 입장.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용자 부분도 있지만 이 데이터 부분에서 매우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우리 정부. 이것을 그래서 알리도 지금 그 이슈를 알기 때문에 예. 나중에 데이터 센터를 서울에 두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데이터 센터. 네, 그런 센터를 하고 의혹을 있다. 좀 잠재우기 위해서 분리시키겠다라고 분리시키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슈는 계속 올라올 갈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가품을 떠나서 이 지금 우리 공구를 만드는 그러니까 뭐 산업용 용재 그다음에 이 관련돼 있는 게 공산품을 만드는 우리의 소상공인 기업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도미노 현상처럼 소상공인들이 다 죽을 거의 지경이다. 영향력이 이제 더 퍼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쿠팡이 이제 이게 힘드니까 쿠팡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플랫폼들이 다 중국 셀러를 또 찾으러 다닙니다. 우리도 싼 걸 할 테니까 들어와라라고 아, 중국 셀러들을 끄집어고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데려온다. 예. 그다음에 다른 11번간 인데서도 다 싼 데 가격대로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이제 어떻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쿠팡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죠. 근데 그렇게 한다더라도 이 태무만큼 싸게 할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쿠팡도 혹은 다른 플랫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 셀러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가지 못한 우리 소상공인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도미노 지금 품목별로 이야기하면 그 협회들이 지금 매우 지금 걱정이 위기 상황을 지금 우려하는 거죠. 네네, 야, 엄청납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협회들한테도 뭐 여러 가지 지금 강의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정부가 좀 봐야 된다. 예. 당연히 소비자 보호 이런 것은 당연히 필터링하고 짝퉁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늘어나는 만큼 하기 때문에 더 크게 이슈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각을 좀 국가적인 차원의 데이터 부분들, 소상공인분들 이게 이제 우리 이 생태계를 잠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긴장하게 여러 가지 지금 신경 써야 되고 관리해야 될 게 많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짝퉁 가품 문제라든지 개인정보가 유용되는 문제,
여기에 입점하는 중소상공인들의 지금 네. 여러 가지 피해가 다 있는데 이제 우리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테무에 같은 경우 개인정보가 네. 구글이나 메타로 이렇게 광고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클릭하고 나면 그건 조금 곤란하지 않나. 그렇죠. 지금 중국 이커머스가 가진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데이터 문제, 예. 그다음에 뭐 또 ESG 경영에 역행하는 문제, 뭐 이거는 뭐 쉐인 같은 경우지만 뭐 신장 이후로 자치구의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 안고 있어요. 예. 그중에 데이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중국 정부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중국 정부가 예. 중국 기업의 데이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테무를 해보니까 그 구글에 등록된 내 아이디 사진이 내가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무에 거의 떠 있더라고요. 아 구글에 등록된 예, 사진이 그러니까 테무 초상권 자동으로. 침해 문제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전자상거래 보호법 등을 통해서 예. 규제를 하겠지만 또 대리인을 지정한다든지 네. 근데 이게 상당 부분 그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의 자율적인 협조에 기반을 둔 게 또 많아요. 그리고 실효성에서도 상당히 조금 그 의무시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정부에서는 빨리 서둘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소상공인이나 상공인과 셀러 보호 문제는 사실은 심각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또 쉐인 같은 경우에 그 전 세계 유통 그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런 면에서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처 방안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소비자들이 싼 제품을 선호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걸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해 보니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좀 보완 설명해 드리면 그 볼 수 있다는 게 중국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정부가 국가적인 그러니까 위협을 느꼈을 때 기업들은 그 정보를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는 그러니까 제공해야 된다는 제공한다. 이야기죠. 제공할 정부가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논리가 통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 이슈는 이미 미국에서 계속 테무뿐만 아니라 틱톡부터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을 근거가? 증거가 없다고요. 아, 진짜 증거가 넘어갔다라는. 남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틱톡도 지금 이거 우리가 이야기하려니까 테무나 알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쉰이나 쉰. 그다음에 틱톡 샵이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탈중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색깔을 빼려고 본사를 다 이전을 하고 있다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틱톡 그 미 하원에서도 이제 틱톡 청문회 할 때도 본인은 본사가 중국 본토가 아니라 싱가포르이다. 절대 안 넘어간다. 계속 미국 하원 의원들은 계속 이야기지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다. 신강 위구르 아까 말씀하셨는데 ESG 이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논리로 삼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팔로우를 하되 지금 당장 우리 대한민국 생태계를 그렇지. 어떻게 바꾸는 거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더 급한 거죠, 우리한테는. 급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되 이 생태계 왜냐하면 안 파는 게 없으니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지금 매출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타격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그 협회 스스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협회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가 빨리 있나요? 그 생태계를 봐야 부분은- 된다는 네, 거죠. 맞아요. 잘 지적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테무하고 쉐인이 같은 중국 이커머스인데 미국 시장에 패션을 두고 한판 그 심하게 경쟁을 한 적이 있는데 테무와 쉐인이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쉐인은 그 패션과 여성 액세서리 계통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테무는 여러 가지 상품을 이제 동시에 파는데 그럼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특화되는 영역이 달라야 한다. 아마존이 아마존대로 결국은 독자영역을 구축하듯이 그 테무와 같은 동종 업종에서는 상당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 소상공인이나 셀러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특화시킬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죠. 테무와 쉐인 이런 마지막 한마디만 하면 짧게 지금 부탁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 테무 때문에 난리인데 이제 곧 들어올 틱톡 샵이 들어오면 틱톡 샵. 우리 여기도 역시 다음에는 직구 플랫폼이에요? 예, 이것도 이제 특집 플랫폼인데 언제 들어와요? 이제 아마 지금 한국 내 풀필먼트 작업하고 있으니까 어. 이미 뭐 상표 등록도 다 했으니까 아마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간 것 같고 지금 있는 데만으로도 벅찬데 또 지금 들어온다? 알테씨만 자꾸 이야기를 알테씨, 하잖아요. 예. 알리 테무 시인을 예. 이야기하는데 이제 틱톡 샵이 들어오면 지금 아마 지금 알리나 테무도 지금 다 떨고 있는 거죠. 너희 떨고 있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틱톡 샵에 대해서 방송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이 무섭- 강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또 판을 또 바꾸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예. 대응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들대로 지금 피해가 크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 있고 중소상공인들의 기반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는 중국 이카마스의 공습 관련 토론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김종갑 인천재능대학교 유통물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